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다역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따라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장 직무대리 최병일 부의장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는 한 해였습니다. 생계수단이 막히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어느 하나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도 고생하시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그 누구보다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며 모범적인 모습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안양 시민 여러분 덕에 우리 시는 굳굳하게 이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제약회사에서 백신이 개발되고 일부 국가에서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 시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무기력했던 지난날을 떨쳐내고 이전보다 더욱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좋지 않은 일들이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 온다는 비극태래라는 말처럼 2021년 신축년에는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모든 상황이 종식되는 원년이 되어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올해는 안양시의회 30주년이 되는 해이자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자치분권의 새로운 정기를 맞이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 환경 변화와 높아진 시민의식, 주민참여 욕구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 시스템을 새롭게 바꾸는 혁신안을 담고 있습니다. 안양시의회는 시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 제도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만전을 기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2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이번 임시회는 2021년도 시정계획을 논의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업무보고를 통해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합리한 계획은 없는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사업들이 진행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 사각지대 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 지원에 위해 세워진 추가 경정 예산안인 만큼 이 어려운 시기에 견디고 있는 분들에게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철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가 시민과의 중요한 약속임을 잊지 말고 각종 정책 사업의 혜택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 2021년은 제8대 안양시 의회가 성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심불망, 마부작심이라 하였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초심이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며 꾸준히 노력하여 뜻을 이루라는 말입니다. 어느덧 8대 의회가 반환점을 돌아 서서히 꼬린 지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원들께서 그러하시겠지만 저 역시도 처음 등원하여 이곳에 섰을 때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긴장, 도전 정신과 열정으로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안양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모든 것을 바치리라는 결의와 의지가 실로 간절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8대 의회는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안양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축년 새해 항상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1월 집행기관의 부시장 및 국장급 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 부시장 및 국장급 이상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재환 부시장입니다. 다음은 이영철 만안구청장입니다. 이종훈 동안구청장입니다. 유용철 안전행정국장입니다. 황교학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이충건 상하수도 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재환 부시장님 및 만안 동안구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자로 안양시 부시장에 부임한 송재환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에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훌륭한 안양시에서 제가 부시장의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사명감과 그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또 한편으로는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중심으로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을 건설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안양시 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금년 1월 1일 만안구청장으로 부임한 이영철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희망 주는 품격 있는 의회를 만들고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최병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을 통해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1년여 동안 계속되어 온 국가적 재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도 열정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금년 한 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종훈 동안구청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 1월 1일자로 그 동안구청장으로 일할 수 있게 배려해 주신 우리 최대호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최병일 우리 부의장님과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동안구청장으로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모든 업무를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코로나 어려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 도움되는 그런 어떤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조직 내부의 직원들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배려와 도와주는 후원자의 글을 충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 늙지 않는다. 저도 항상 이렇게 배운다는 자세로 의원님들의 많은 좋은 말씀과 어떤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종훈 동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환 부시장과 두 분의 구청장을 비롯하여 승진 및 영전하신 국장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재찬입니다. 먼저 제263회 임시회 집행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5일 이채명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월 27일 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은 김은희 의원 등 3명 발의, 안양시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이 접수되었으며, 집행기관 제출 안건은 안양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16건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찬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의사 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금일의 의사 일정 제1항 제2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 5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 2월 1일부터 2월 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안양시 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거구 등 순서에 따라 김선아 의원과 서정열 의원 이상 두 분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교섭단체 대표의원 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호건 대표의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이호건입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에서 대표 연설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최병일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대호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직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정론지필 사명감을 갖고 있는 언론인,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는 희망을 기원하면서도 모두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최악의 침체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안전하지 않고 또한 일상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고 특히 젊은 층은 구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도 내지 못하는 마지막 궁지에 몰려 문 닫는 곳이 늘어나고 경영난으로 폐업을 하거나 1인 가게로 규모를 축소하는 등 지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안양 시민들은 서로를 배려하며 모범적으로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신 의료진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필수 노동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계가 겪는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세계 각국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K-방역의 성과와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역량은 세계 으뜸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IMF는 한국의 경제 규모를 세계 10위권 안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 전망이 밝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국가신용 등급을 미국은 2등급, 일본은 3등급, 한국은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로 국민이 실망하고 경제 안정이 위협되고 사회적 갈등이 초래된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최대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양시는 지난 한 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러냈고 최장의 장마와 태풍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대통령상, 전국 최초 2년 연속 지방규제 혁신 최우수상,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등 41건의 수상과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 구축,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 등 80건의 응모 채택을 통해 안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많은 재정을 확보하였습니다. 공공기관과 시민이 평가하는 안양시 청렴도는 높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으로서 올해가 안양 시민의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의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의 차원에서 바이러스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조례 마련과 예산 지원, 의료시설 확충 등을 점검하여 미비한 부분들을 집행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종교시설, 요양원 등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방역을 지원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골목상권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매출 감소로 인하여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국가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안양시 차원에서 쉽게 금융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시와 협의하고 제도적 허점이 있는지 보완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층과 중장년층들에게 많은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안양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2021년도 안양시 재정 규모는 1조 5,415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시가 미래와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이 재정 규모에 비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지출 규모는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산하기관과 민간 위탁에 따른 재정 부담도 늘고 있고 시설물과 조직, 인력 증원으로 인한 관리비, 인건비 비중 또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습니다. 우리 시는 관령 도시로 새로운 개발을 통해 세수가 확대되지 않는 한 여유가 없는 살림살이를 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 시민들의 삶의 환경이 향상되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물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살펴보고 예산 수반이 되는 조례에 대해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하기관들이 지원하는 예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생할 수 있도록 자립도를 높이는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의회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집행기관의 행정의 감시자로서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시의회는 입법권과 예산 심의 권한이 있고 정책 수립과 집행은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예산 지출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들은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지역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잘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고 예산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의견이 사전에 반영되어야 각종 시책들이 최대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정책 위반에서부터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중 발생되는 문제점과 정책 방향은 수시로 의견 교환하여 계획했던 사업 효과가 시민들에게 보다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는 선도도시 안양 만들기를 위해 집행부에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코로나19 방역과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차 대유행을 지켜보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확산되는 것은
한순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 현황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여 방역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소외되고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복지 전달 체계를 정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사회 전반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무료급소, 복지관 등의 많은 시설과 서비스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복지 체계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하게 복지 전달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예산 조기 집행으로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분들의 협조와 시상이 없었다면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는 K-방역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 집행하고 적극 행정에 힘써주길 바랍니다. 넷째, 정부에서 추진한 한국판 니들 정책이 안양시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더 나아가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 일일, 그린 일일, 사회 안전망 강화를 3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니들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2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이런 한국판 니들이 안양시에서도 잘 추진되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것은 물론 미래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안양시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정책임에도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안 되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반발에 부딪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책과 정무기능이 더 활성화되어 의회와 집행부가 안양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집행기관의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의회 사무국 직원은 변화가 없습니다. 인적 배치의 재구성 및 증원과 함께 사무국 직원이 의원을 실질적으로 보좌하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의회 내 자체 승진 제도를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제8대 시의회가 후반기에 의회가 정상화가 되지 못해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여 시민들께 실망과 염려를 드린 점에 대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시의회가 시민의 대기관으로서 본분에 충실하고 집행기관의 견제자로서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야당과 격이 없는 소통과 협력으로 협치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사소한 의견도 소홀히지 않겠으며 지역의 불편한 점들을 사력 있게 살펴보고 시정에 반영하여 살기 좋은 동네, 쾌적한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의회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9월까지는 전 국민 1차 접종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11월에는 온 국민이 집단 면역이 될 수 있을 거라 예상합니다. 곧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우면서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희망찬 2021년을 만들어 갑시다.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대표위원 이호건.
이유건 대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필려 대표위원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안양 시민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집필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김필려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는 흰 소띠해로 상서로운 기운이 물씬 일어나는 해라고 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의 상징이고 중요한 재산이었던 소의 우직함, 성실, 인내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2021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힘든 여건 속에서도 35건의 수상과 77건의 응모사업 선정은 안양시장님과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응원과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1월 14일 행안부와 건의기가 합동으로 평가 발표한 2020년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에서는 강력 기초자치단체 243개 기관 중 종합순위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평가 등급 5등급 중 4등급이라는 하위권 평가를 받은 것은 집행기관의 반성과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심기일전하여 안양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는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 내로남불의 지존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은 빈 약속이 되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의 주장은 결국 공정을 바라보는 시각이 국민의 잣대와 다르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조국과 정경심 부부의 예를 보아 정경심 교수에게 선고된 징역 4년 벌금 5억 원은 잘못된 자녀 사랑의 특권과 반칙이 통했던 일부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양시 집행기관에서도 반면 교사로 삼아 매사 투명하고 공정한 일처리와 인사방침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시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발 우한 폐렴으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지난 한 해 전 세계를 팬데믹 시대로 만들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유례없는 방식의 삶으로 국민들을 내몰아 혼란과 고통을 겪게 하였습니다. 먼저 방역과 확진자 관리에 노고가 많으셨던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 인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1월 말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8,205명, 사망자는 1,420명, 우리 시는 95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전국의 확진자가 하루 2,000명을 넘는 날이 많아 불안과 공포가 극에 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 연장으로 오랜 기간 영업에 지장을 받아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당초 감염병이 감지되었을 때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입국을 막지 않아 국내 확산의 물꼬가 터져버린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치명적 실수였으며, K-방역을 자랑하며 자만하는 사이에 타 국가들의 경쟁적 백신 확보에도 뒤처져 정확한 백신 접종 시기도 유동적 상태가 되어 국민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실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의 최대한 억제와 차단, 그리고 치명률을 낮추는 것이 당국이 추구하는 방역의 목표인데, 앞으로는 국민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목표를 재설정하여 국민들의 인내와 의료진들의 희생, 서민 경제 몰락이 아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으로 코로나19의 장기전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이 자가진단을 통해 감염 상태를 스스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당국이 지도 감독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출만 할 뿐 국내 보급을 하지 않는 자가진단 키트를 하루빨리 보급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미국이 인터넷 쇼핑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살 수 있게 한 것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지난해 7월, 8월 8대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양당 교섭단체의 원구성과 관련된 교섭이 더불어민주당의 독선과 아집으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기명투표 불법 선거로 얼룩진 안양시 의회는 법원으로부터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현재 당선 무효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혐의로 민주당 의원 13명 중 10명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 곧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양시 의정 역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 역사에도 부끄러운 자아상과 오명으로 기록될 것이라 생각하니 황망할 따름입니다. 민주당 대표는 저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상호 존중과 배려, 기본 협의와 간행을 존중하며 의회 정상화를 위해 후반기 원구성 이전 상태로 돌려놓고 야당 몫인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것이니 기다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당 대표가 합의한 구체적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정상화를 약속한 시기도 4차례나 연기하므로 교섭단체 간의 믿음과 신뢰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노력이 현실화될 것인지 신뢰해도 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상호 협력과 소통, 협의를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올바른 대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의원 본연의 의무일진데 다수당이 민주당의 오만과 욕심으로 초래된 갈등과 대립 때문에 대의기관의 역할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사회와 시민들께 송구할 뿐입니다. 7대 의회 개원 과정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원구성 시 여야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혼란과 의회 파행을 막고 야당에게도 의회 운영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면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거듭나고자 교섭단체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구성을 한다는 발전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다지는 초석을 깔아놓았습니다. 선배 의원님들의 상생의 지혜와 높은 식견으로 디딤돌을 놓은 원구성 기틀은 8대 후반기에 들어와 오만과 욕심으로 뭉쳐진 민주당이 교섭단체 간 협상을 불발시켰고 독식을 강행하였습니다.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민의 전달 그리고 안양시 발전의 동반자 역할에 충실하라고 뽑아준 시민들의 뜻과 의견을 무시하고 수치스러운 흑역사로 남게 되었음은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대다수 언론과 시민단체가 안양시 의회가 지방자치를 포기한 것이냐, 식물의회로 시간을 허비할 것이냐라는 질타와 책임자 사퇴 요구 및 시의회 본연의 의무에 대하여 뼈있는 질책과 지탄을 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한시바삐 의회가 정상화되어 당리당략이 아닌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화합과 상생의 의회를 만들어 시민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전력 질주해야 할 것이며 그 길만이 의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구성의 원칙적 합의가 존중되어 합리적인 의회직 배분이 이행된다면 그동안 대치되었던 소모적인 대결을 끝내고 함께 힘을 모아 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데 저희 국민의힘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기관의 몇 가지 제안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상향 조정된 것이 마이너스 1%대로 한국경제신문은 올해도 성장률, 실업률 등 경제적 고난이 연속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셧다운으로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2020년도 12월 기준 통계청 자료를 보면 실업자 102만 명, 취업준비자 78만 명, 구직 단년자는 61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도 취업한 적이 없는 25세에서 39세 청년은 29만 명으로 청년 넷 중 하나는 실업자로 청년이 체감하는 실업률 25.4%는 2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2019년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시군별 주요 고용지표 집계 결과를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 지자체 평균 실업률이 3.2%인데 반해 안양시는 5.3%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함에 따라 시장님께서는 실업률을 낮추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 취업률을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성장 원동력을 잃은 대한민국 정부는 세금을 풀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전전하고 있으며 소액의 재난기본소득으로 시민들을 위로하겠다는 단순한 시책은 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좀 더 세밀한 정책, 체감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 손실뿐만 아니라 임대료 납부가 어려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안양시가 100% 보증을 해주고
금융기관에서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 등의 경제정책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월 12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상하위 20% 순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어 불평등에 따른 박탈감이 커지고 계층 이동 사다리가 끊겨 인생 격차가 크게 벌어져 서민 정부를 표방한 문정부가 도리어 서민을 상대적으로 더 빈곤하게 만들었다는 역설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양시도 서민과 청년들을 위한 주택 정책을 고심하고 성과를 내야 할 때입니다. 특히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빨라 늙어가는 안양시가 되지 않으려면 주거 취약이 극심한 청년 세대를 위한 특단의 주택 정책을 마련하여 안양으로의 청년 유입과 정주를 위해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정책과 토대를 늘려나가야 합니다. 또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 내에 다함께 돌봄센터나 공동육아 나눔터 등의 시설 설치 의무화 등 안양형 전방위 아이 돌봄 시스템을 신설, 확대 운영하여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아동학대 사망사건인 정인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안타까움과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난 한 해 안양시에도 250여 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신고 대비 76%가 학대 판정을 받은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지 못하고 제각각 형식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정인이 사건은 입학 문제가 아닌 아동학대 사망 사건으로 가정 내의 일이 아닌 관련 기관의 적극 개입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스템을 보강하고 관련 제도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 7월 아동학대 예방 전담팀을 신설하겠다는 안양시의 발빠른 대비책이 다행이라 생각되며 한 발 더 나아가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 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정해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최대호 시장님이 언급한 안양시청 이전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시청사를 이전해 만안은 행정중심, 동안은 경제중심 지역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셨는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급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적 의견이 많습니다. 이필은 전 시장의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추진 방안은 전체 면적 56,309해배 중 40%에 해당하는 부지를 공공편익시설 용지, 즉 주민들을 위한 공간과 행정용지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복합개발 용지로 첨단 지식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만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복합개발 용지에는 우수기업을 유치하고 기업 비즈니스 센터 및 지원시설 등 첨단 지식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공공시설과 연계한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9,846명의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 유발 효과 5,174억 등의 상호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통해 만안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대규모 프로젝트인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전철역 신설을 포함한 강력교통 확충을 통해 만안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냉천지구와 상록지구의 재개발, 지능아파트 재건축 등을 포함한 구도심 환경 개선을 통해 만안구의 미래를 밝히는 것으로 지역 발전의 균형을 잡고자 하였습니다. 최대호 시장님의 시청사 이전 발언은 또 다른 만안 동안 지역 간 갈등과 반목을 초래할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현 시청 부지의 활용은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를 통해 첨단 복합 청사로 변모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만 시청이 옮겨야 기업 유치가 유리하다는 추론은 무모할 뿐이며 합당한 명분과 당위성, 정확한 분석 없이 시청사를 이전하겠다고 명분 찾기에 골몰하는 현 집행기관의 밀실 행정은 더 큰 파란을 몰고 올 것이 자명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세제나 금융혜택, 행정 절차와 규제의 간소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여 만안 지역의 미래 발전을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기업 유치와 상징적인 시청사 이전 중 과연 어느 것이 만안과 동안의 균형 발전이고 안녕 발전인지 전문가를 비롯한 뜻있는 시민과 공직자들께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시청사 이전의 그릇된 명분 찾기를 즉각 중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만안과 동안의 합리적인 균형 발전을 추진하십시오. 아울러 아트센터를 구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로 이전 신축하는 것을 추진해 주십시오. 아트센터는 1989년에 개관하여 2010년도에 리모델링을 하였으나 노후화와 주차장 협소로 인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및 예술 체감에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안양 시민들의 문화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니 첨단 문화센터 신축 필요성은 지대하다 할 것이며 그 비용은 아트센터 부지를 매각해서 충당하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안양 교도소 이전과 부지 활용 계획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1963년 건립되어 58년이 경과된 가장 노후화된 교도소로 감식탑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도시 미관과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 기피시설인 안양교도소 이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합니다.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가 가밀 수용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법무부는 2023년까지 교정시설 7곳을 추가로 지어 가밀 수용을 해소해야 합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을 위한 시의적절한 기회이기에 안양시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교도소와 구치소를 포함한 교정시설 일체를 이전하겠다는 이번 정부의 답변을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평촌동 터미널 부지의 49층 오피스텔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터미널 부지 매입 과정부터 49층 오피스텔 건축 제안서 접수, 공람 공고에 이르기까지 수년째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 민원과 특혜 행정, 유착 의혹이 끊이지 않아 안양시 행정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민 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용적률이 150% 이하, 최고 층수 8층 이하의 공공용지인 터미널 부지가 49층 오피스텔을 짓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완료 시 용적률이 800% 이하로 5.3배 이상, 최고 층수도 지하 5층, 지상 49층으로 6.1배 이상 상향 조정된다는 것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개발업자가 수천억 원의 경제적 이득을 보게 된다는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주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공공용지를 이용해서 개인업자가 천문학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인가 하는 부분에 많은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제안서를 제출한 해조건설법인의 전신이 최대호 시장님과 가족들이 학원 사업을 하던 필답 학원으로 시작해서 맥스비엔, 맥스플러스로 법인명과 사업 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고 최대호 시장님은 맥스플러스 법인의 사업 목적에 부동산업과 주택건설업, 분양업 등 6개 분야를 추가하였습니다. 이후 최대호 시장과 가족들의 법인은 맥스플러스가 지인관계에 있던 조모 대표에게 매각되어 법인명을 해조건설로 변경하여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였고 49층 오피스텔 건축 제안서를 제출하여 시민단체와 주민들로부터 특혜 의혹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9층 오피스텔 건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주민 공람 공고를 마치고 최종적으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대호 시장님과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은 시민이 시장이라고 하면서 왜 제안사의 일방적인 입장만 도시건축 공동자문회의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반대 민원은 반영하지 않느냐는 항의에 대해 행정 절차상 공람 공고 기간 중에 제기된 주민들의 공람 의견과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도시관리 계획 결정의 전제 조건은 공공기여입니다. 그러나 공람 공고된 도면을 보면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수영장과 도서관 등의 문화체육시설이 오피스텔 단지 내에 건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남의 땅에 안양시의 공공시설을 짓고 관리와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공공기여입니까? 건설사와 오피스텔 입주민을 위한 공공기여입니까? 안양 시민을 비롯한 기인동 주민들을 위한 공공기여입니까? 이 외에도 기인동 주민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서 공람 공고 기간 중에 특혜 의혹과 유착 의혹, 교통 문제, 일조권과 저망권, 학군 문제, 위장특혜 공공기여 문제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에서는 특혜 행정과 유착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643억 원의 공공기여의 속내를 간파한 주민들의 단독 부지 소유권 확보 의견이 미반영된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최대호 시장님 재임 시에는 터미널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된 일체의 행정 절차를 중지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또한 안양시 공무원이라면 건설사 입장을 설명하기보다 시민들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행정행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안양시의 전문성을 무시한 주먹구구식 인사행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시민 봉사와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한다는 측면에서 공직사회의 안정과 공무원의 전문성은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안양시의 인사행정을 보면 직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및
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인사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많이 들려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전보 제한 규정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 인사행정을 하고 있어 1년은 고사하고 6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심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중론입니다. 최대호 시장 취임 후 전보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인사를 한 공무원 수가 2018년 276명, 2019년 250명, 2020년 339명으로 총 865명의 공무원들이 전보 제한 기간 이내에 전보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1년 미만 전보 제한 임용 대상자가 227명, 6개월 미만 73명, 3개월 미만 9명, 2개월 미만 13명, 1개월 미만도 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1년은 고사하고 6개월, 3개월도 내다보지 못하는 안양시 인사행정은 원칙 없는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퇴직과 승진 등의 불가피한 연쇄적 인사이동을 한다손 치더라도 안양시 전체 공무원 1,888명 중 46%에 해당하는 865명의 전보 제한 기간 내의 전보 인사는 원칙 없는 임기응변식 인사행정으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는 공무원 조직의 안정과 전문성 향상을 통한 대시민 행정 서비스를 고려치 않은 탁상 행정의 전형으로 마구잡이식 졸속 인사 행정인 것입니다. 최대호 시장께서는 이로 인해 공직사회의 팽배해 있는 불만과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시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현 직위에서 2년이 지나야 전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 취임 이후 아직까지도 특정 지역 출신들의 주요 보직 인사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며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우대하는 인사 행정이 곧 안양시의 행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업무 능력과 전문성에 기인한 보직 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께서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 행정을 하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을 통해 신바람 나는 공직 문화 조성으로 안양시 행정의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째, 많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 등의 전기료를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 지역의 가로등 요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공공의식을 높이며 시민 부담이 줄어들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분위기 조성을 기대하며 가로등과 보안 등의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공영 전기료 부담 없이 가로등 사용을 활성화하여 야간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안양시도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과 보안 등의 전기료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저희 제언과 당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온라인 교육과 회의, 문화체험, 쇼핑 등 비대면 소통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언택트 기술이 급부상하고 있고 택배 시장과 음식 포장 배달이 폭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각종 분야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여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치는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지방자치가 제도화갈 원년입니다.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면서 진정한 지역 주권의 시대, 자치분권 2.0 시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나눔과 상생의 철학과 시대정신, 그리고 자치 역량이 필요합니다.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중심 자치분권 추진에 앞장서 나가는 안양시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2월 1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필려. 김필려 대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시정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병일 부의장을 비롯한 안양시의 의원 여러분, 희망찬 신축년 새해를 맞아 금년 또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모두가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았고 여러 분야에서 이기와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 속에 창의적인 발상과 신속한 대응으로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만안구, 동안구에 각각 임시 선별 검사소를 시작하였고 자체적으로 2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전염병 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확산 차단과 방역, 백신 접종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해낼 수 있습니다. 장기간 감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과 공직자, 자원봉사분들과 역경 속에 계시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도움 덕분에 우리 시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제1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상, 전국 최초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지방자치혁신 최우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 등을 수상하였고 2021년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선정, 경기 밤도깨비 안시셔틀 도시 조성 사업 선정, 스마트 그린 도시 조성 사업 선정 등 총 121건의 수상과 응모 채택으로 지난 5년간 시상 보조금 최고액인 28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청년 창업 펀드를 당초 목표액 300억보다 크게 초과한 921억 원을 조성하여 청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공공기관 청렴도와 부패 방지 실적 평가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음으로써 명실상부 청렴 도시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들이 한마음 한뜻을 이뤄낸 값진 결과입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온 것처럼 우리가 힘을 모으면 올 한 해도 우리 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안양을 위해 모든 노력과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금년 또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이 주도하고 시정의 주인이 되는 열린 도시 안양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격이 없는 소통으로 시민 누구나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흐름에 맞게 SNS, 라이브 방송,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등 소셜미디어와 포털 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시민들의 참여와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시범 실시된 안양 일동, 기인동의 주민자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시민참여위원회와 주민참여 언탁회의,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해 시민의 시정의 주인이 되는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정책을 평가해 시정에 반영하는 시정 현장 평가단과 청년의 생각을 시정에 담는 청년 정책 서포터즈를 통해 행정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행정에 담아내겠습니다. 둘째, 청년의 꿈이 현실이 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활기찬 경제도시 안양을 실현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경제의 심장이자 미래입니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이어 우리 시 청년 뉴딜을 포함하여 안양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안양형 뉴딜의 핵심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입니다. 2025년까지 14만 개 일자리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 창업펀드 921억 원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청년계 100개를 집중 육성하여 청년들의 안양에서 마음 놓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들어주는 중소기업 인턴 사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업 부담을 덜어주고 안양형 4차 산업혁명 청년 일자리 사업과 안양의 청년 일자리 둘림 사업을 통해 청년의 취업문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언택트 취업 컨설팅과 온오픈 믹스 취업 박람회, 24시 온라인 전용 채용관 등 비대면 구직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들이 안양에서 틀을 잡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주 요건을 마련해 주겠습니다. 청년들의 보금자리 사업을 위해 월세 지원을 비롯하여 안양 청년 전 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인 안양 청년 인터넷 사업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범계획 일원의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을 통해 청년 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석수, 관양, 인도원에 청년 스마트타워를 조성하여
청년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중년,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일자리 센터, 베이비부모 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견인체제 허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자금 및 특례 보증, 4차 산업혁명 지역 특성화 산업 육성, 글로벌 진출 비즈니스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에 힘을 보태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도 적극 발굴 육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에게는 공공 배달앱 서비스 제공과 특례 보증 지원, 안양 상권 활성화 센터 설치, 소상공인 행정 지원 자금 지급 등을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 상권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위에도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특화 상권의 육성과 네이버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동네 시장 장보기 등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들을 도배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을 과와 같은 방식으로 지속하는 것은 앉아서 채널 기는 것 같기에 일신의신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시 안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커다란 물결의 이기를 기회로 만들기에 안양시는 강력한 도전을 펼치겠습니다. AI, 빅데이터, IoT, 5G 등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양 시민의 안전은 물론 편의까지 도모한 디지털 스마트 도시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 기반 IoT 데이터 플랫폼과 AI 빅데이터 분석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데이터 중심의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고 박달 스마트 시티를 첨단 복합 스마트 단지를 개발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을 순도하는 차세대의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중국 최초로 추진하는 IoT 경기 거점센터 건립, 국가재난안전통신망 IoT 시범사업, AI 기반 스마트 교차로 조선사업 등을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 맞춤형 안전 시스템, 안양형 자율주행 시범사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을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과 연계하여 디지털 스마트 안전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자 스마트 안심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방범 CCTV 스마트 관제 시스템과 스마트폰 안전기가 서비스 앱을 전국구로 확대 보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IoT 활용한 수도 미터링, 불법 투기 및 불법 주차 자동 연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주차 정보 안내 시스템 등 구현하여 주민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스마트 지하차도 시설물 설치를 통해 집중 호위에 의한 침수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재난재해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론 시민안전보험, 시민자전거보험에 가입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겠으며 안양 먹거리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안전한 먹거리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을 위해 노후 상수관로 교체 정비 사업과 고도 정수 처리 설치, 상수도 현대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만한 동안에 균형 잡힌 발전으로 교통혁신 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군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박달 스마트 시티와 연계한 광역교통 화충 계획을 수립해 서안양권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도시 재생 느릴 사업이 추진 중인 안양 팔동 명항마을, 박달 일동 정원마을, 석수이동 행정복지센터 1호는 마을 공동체 함께 지속 가능한 아름다운 마을로 발전시키고 수암천 하천 정비 및 주차장 공원 조성 사업과 인도건역 주변 개발 사업, 관양고 주변 및 석수역 주변 도시개발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원도시 활성화 경쟁력 있는 도시 공간을 창출하겠습니다. 전국 어디든 관통하는 사통팔달의 도시로 미래교통 혁신도시 안양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양주 수원을 잇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시노선이 인도권역에 정차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향후 인도권역이 수도권 교통의 핵심 거점 지역이 되도록 하고 월판선, 인동선, 신안사선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골고루 균형 잡힌 철도망을 시민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AI 기반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긴급 차량 우선 신호 부여, 스쿨존 사고 예방, 민간 주차장 정보 공유 등 시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차 산업의 선두주자인 전동 킥보드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무단 방치, 안전사고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이 협력하고 팀을 모아 안전과 편의 양적의 균형을 맞추는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5째, 시민노고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따뜻한 복지도시 안양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수 있는 사회가 진정 건강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아동을 대상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및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호 전담팀을 설치하여 아동보호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양시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고 뜻 있는 기업이 설치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해가는 착한 기업과 함께하는 행복한 안양 만들기 프로젝트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지원하겠습니다. 고령 및 치매 인구가 급속히 증감에 따라 치매 전문 요양시설 건립과 관내 치매 안심 지도 제작, 치매 어르신 IoT 안심 플랫폼 구축을 통해 치매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교육과 문화체육 활동을 위한 장애인 복합 문화관을 건립하고 특수치료사 및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필요한 장애인에게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도 안양시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교육 분야를 지원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과 시립생 교복 체육복비 지원, 안양형 예술교육 1인 1학기 지원 등으로 모든 학생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을 포함한 청소년 활동 지원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산모와 신생을 위한 다양한 양육 지원 서비스와 함께 권역별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공동 육아 나눔터 등을 통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무용고자 사망 시에는 삶을 저렴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공장례를 지원하고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 건립과 청계 묘지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장례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난해 새롭게 선보였던 안양 시민축제 우수한 춤을 올해는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브랜딩하여 안양을 대표하는 시민화합형 예술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관양동 동편마을에 경로당과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작업장, 청소년 문화의 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포함된 다목적 복지행을 건립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연친화 녹색 생태도시 안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 정책에 발맞춰 우리 시도 지속가능하고 해병력 있는 녹색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안양철의 중심 위치한 일명 똥골 관리동을 그린 뉴딜 허브의 중심지 에코그린 센터로 조성하여 과거 쓸모없고 버려진 땅이라는 의미에서 의미 있는 장소로 새롭게 한골 탈퇴시키겠습니다. 향후 에코그린 센터는 시민들이 직접 환경정책 홍보에 참여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시민활동가 양성소로서 시민주도형 환경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 안양천 생태 이야기는 리모델링과 하천, 숲, 공원, 하수처리장 연계된 지역개발을 병행 추진하여 종합적인 생태환경교육의 체험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 내 테마숲 조성과 실시간 미세먼지 경보제 설치, 시실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사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맑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올해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이 있었고 그 시련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그 시기는 더욱 빨리 올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이 변할 이 시대에 우리 안양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착실히 준비하며 더욱 도약하는 기회로 삼아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갈 것입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는 이러한 대변혁 과정에서 지금껏 그려왔던 것처럼 안양시가 우리 시민들의 절박함을 품고 희망의 뿔을 놓지 않고 혼자 외롭게 그러지 않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양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자긍심이 되고 자부심이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같은 목표를 바라보며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새해에는 활기찬 기운으로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시정계획에서 제시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실장 최영인입니다. 먼저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임시의 일정을 조정하여 주신 최병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본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확산과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 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업종 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55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조 2,463억 원보다 140억 원이 증가한 1조 2,60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951억 원으로 중감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 조정기여부분 1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행복지원자금 120억 원과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업종 사업자를 위한 안양형 생활안정지원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인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1월 22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실 있는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월 8일 하루이며 위원회 위원수는 총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3명 내외에서 총 9명 이내로 구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은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김은희 의원, 서정열 의원, 이성우 의원, 이명란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김필려 의원, 이호건 의원.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정덕납 의원, 김경숙 의원, 이채명 의원 이상 9분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간의 업무, 보고 청취 등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7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8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되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되어 보고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